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요일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15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일성 족속이 사회주의 위생문화 강요하에서 북녘의 동포들이 장장 60여 년 이상 겪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극히 극빈한 위생 실상을 기본선에서 일반화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여성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 질환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여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 가정의 꽃, 사회의 꽃, 혁명의 꽃이라고 끊임없이 선전이 오면서도 여성 질환 예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약품도 필수품도 수요에 따른 공급을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애송이 김정은은 지난 2021년 6월 20일 소위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7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술 더 떠서 북한의 모든 여성들이 살뜰한 며느리, 다정한 아내, 다심한 어머니, 인정 많은 이웃이 될 때 우리 국가는 더 큰 힘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런 북한의 여성들 일상에서 제일 크게 겪는 고통, 제일 그들을 주접스럽게 만드는 창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만성적인 속옷 부족과 갖가지 자궁질환으로부터 오는 지독한 냄새와 정말 참기 힘든 가려움증입니다. 그 외에 부끄러운 실상들 많고 많지만은 그것 여성들이 잘못이 아니기에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했는지 1987년으로 기억되는데 돼진 김일성이 여성질환 관련 특별 교시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트리코마나스 질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데 당에서 당자금을 내서 외국에서 약을 수입해다가 치료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여성들만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니 남성들도 그 약을 먹게 하시오. 그때 김일성 교시 때문에 트리코마나스 질염 병명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잊어먹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평양은 직장에서건 가두에서건 여성들만 불러내서 검사를 하고 구소련에서 수입한 관련 알약을 여성은 9일분, 관련 남성은 3일분을 공급했는데 남성은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공급받던 여성들이 창피해하던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것마저도 지방은 공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이 자궁질환. 저는 대한민국 기순 후 조사기관에서 탈북 여성들 대한민국에 오면 그 검사부터 받게 하고 치료해준다는 그 고마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는 수치심에 머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저 체제 수립 이래 오늘날까지도 주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생리대를 거의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1972년 4월부터 1979년 6월 30일까지 종합대학에 다녔는데 아버지가 오지리 무역대표부에 파견되어 있던 제 대학 동창을 통해서 그런 일회용 생리대를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 1980년대에 들어와서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거주민 자격으로 일본 조청년이 어느 사업가가 김일성에게 선물로 바친 공장에서 생산했다는 생리대를 딱 2번 받아봤습니다. 1차에 10개씩, 그 후에는 또 없어졌습니다. 공장이 멎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들 1945년 체제 수립 첫날부터 오늘날까지도 절대 다수가 가제천 생리대 등 천으로 생리대를 대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제천 생리대는 몇 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주 바꾸질 못합니다. 북한의 여성들 그 천 생리대를 어떻게 빨고 소독하는지 아십니까? 비누로 초벌 빨고 그 비누물을 묻힌 채로 비닐 주머니에 넣어서 해가 뜨는 창문턱에 놔서 햇빛에 의한 소독 아닌 소독을 합니다. 북한에서 생리대를 물에 삶는 것 역시 1970년대 중반을 끝으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전역이 대학 여성 합숙, 돌격대 여성 숙소,
북한군 여성 병영 등 여자들이 무리로 단체 숙식을 하는 곳에서는 비누 범벅이 생리대를 비닐봉지에 싸서 햇볕에 스며드는 창턱에 내놓은 광경을 쉬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 어찌 여성 질환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북한에서 일회용 생리대를 쓰는 여성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중국에서 밀수한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식량값에 비하면 턱없이 비싸서 길을 떠날 때 노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끔 사서 쓴다고 합니다. 김일성 족속은 저체제 수립 이래 오늘날까지도 여성 질환을 치료하는 용고를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의 여성 질환이란 주로 가려움증입니다. 북한의 절대다수 여성은 가려움을 치료하는 용고나 약물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일원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어느 약국에서도 그런 약을 처방하거나 판 적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한 북한 여성들이 치료법은 단 하나, 소금물로 씻는 것이고 한치 더 나아간 여성들은 쌀뜨물에 소금을 타서 씻습니다. 쌀뜨물에 살균 성분이 있다는 증명 안 된 그런 상식 아닌 상식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은 저체제 수립 이래 오늘날까지 위생 종이를 제대로 생산, 공급, 판매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퇴진 김정일이 인민생활의 급격한 향상을 제창하던 1980년대 중반 역시 평양시 중구요 대동문동 거주민 자격으로 일본 청년의 어느 사업가가 김일성 족속에게 선물한 공장에서 생산했다는 두루마리 위생지 2번 받아봤습니다. 1차에 10개씩.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는 본 적도 없습니다. 퇴진 김일성은 1980년대 중후반, 제가 1986년으로 기억되는데 함흥에서 한 주일간이나 벌려놨던 노동당 함흥전원회의에서 당중앙, 즉 퇴진 김정일입니다. 당중앙이 인민경제 4대 전선으로 내세운 것 중에서 길주 팔프 공장만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면 우리 인민은 종이 소비량에서도 당당히 공산주의 문호기에 들어설 수 있다 라고 공언했었습니다. 그 길주 팔프 공장 생산 가동하는지 가동 안 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의 애송이 김정은 엊그제 즉 9월 21일 노동신문을 보니 각도 종이 생산 공장에서 버프라 나무, 밀집, 가랑잎, 역삼 등 한해살이 식물을 원료로 해서 위생종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선전하더라고요. 제가 위생종이 생산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놓고 보면 김일성 족속은 장장 80년 북한 지대를 점령하고 저 지대를 온갖 비위생적 냄새 천국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남자들에게서는 역한 담배 냄새, 술 냄새, 땀 냄새가 사라질 날이 없고 여성들에게서는 여성 질환으로부터 나오는 냄새가 사라질 날이 없고 아이들 역시 제대로 씻기고 깨끗하게 입히지 못해서 그들대로 냄새가 나고 그런 속에서 어느 누가 향수라도 뿌리고 나타나면 온갖 잡냄새와 어울려 더 역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거를 쌓아 쥐어야만 하는 것이 오늘 북한 주민들의 일상 위생 문화 실태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